좀 되게 어이가 없고 황당한 주제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목사라고도 이제 불러선 안 되죠. 네, 정광훈 수상한 학력증명서 6개월 만에 대학원 졸업? 네,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뉴시스 이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이끄는 정광훈 목사의 학력증명서 위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또 기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무튼 문제가 되고 있는 졸업 성적 증명서는 전 목사가 교단 총회장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제출한 서류이고, 이게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99년 8월 30일 이 대학원 목회연구학과에 입학을 했고 6개월 뒤인 2000년 2월 15일에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단 169일 만에 대학원 전 과정을 마쳤다는 게 서류상 기록인데요. 누가 봐도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해당 서류는 정광훈 목사가 지난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교단 선거관이 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성적 증명서를 보면 그는 짧은 기간에 무려 5학기를 다녔고 총 10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2000년에 졸업을 했는데 성적은 1999학년 두 학기 외에도 2001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각각 한 학기씩의 성적까지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성적 증명서 자체가 모순을 담고 있었던 거고요. 날인이 없고 대학 총장 명의가 없는 등 형식이 석연치 않아서 선거관이 항의를 받고 2014년 7월 15일자 증명서를 재차 제출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 제출한 서류의 형식이 학과와 학번, 성명, 그리고 입학 졸업일자를 제외한 부분들에서 차이를 보이는 탓에 해당 서류 모두 위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성적증명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사실증명인의 직위와 날인, 학교 문양 유무 여부입니다. 처음 낸 서류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명의가 적혀있지만 날인이 없는 상태였고, 추후에 제출한 안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도장이 찍힌 증명서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또 문서 배경에 학교명과 문양이 있고 없음의 차이도 보이고 있는데, 학교 발급번호, 나중에 낸 서류엔 과정, 수료년 월일, 논문 제목, 학위 등록 번호 등의 기입란이 추가되는 등 문서 형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기 명칭까지도 달리 표기됐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이 허위 내용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인턴십, 표창장 이런 걸로 말도 안 되게 계속 이 기소까지 무리하게 했으면서도 지금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선 아무런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성적 증명서 상에는 그의 이수교 과목 기입 순서도 매 학기마다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또 7월 재차낸 증명서 하단에는 이 본 증명서는 www.idc.co.kr에서 위변조 검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원본 대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접속을 하면 지금 커밍순이라는 문구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메인 정보 사이트 후이즈 다들 아시죠? 거기에 확인을 해봤더니 해당 사이트는 전 목사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4년이 아니라 이보다 한참 지난 4년 뒤인 2018년 11월 15일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어설프게 조작이 됐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밖에도 성적 증명서상 등급 표시도 두 증명서가 다르다 하고요. 먼저 낸 증명서엔 없던 100분위 점수가 생겨있고 F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없던 P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성적도 부자연스럽고 수차례 뉴시스가 정광훈 씨의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지만 당연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광훈 씨가 대학 졸업장도 이상하다 하면서 학력 의혹을 이제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렸는데요. 뉴시스의 이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네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의 학력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조된 대학원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함께 제출된 그의 대학 졸업장까지도 위조된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목사는 지난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위에 신학교, 신학사 졸업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지난 1978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의 대한신학교 신학연구원에 입학했고 1984년에 졸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학교는 고 김치선 목사가 설립한 곳으로 1950년대 4년제 각종 학교로 인가받고 서울 용산구 서기동 부근에서 터를 잡은 학교로 전해졌는데요. 네, 졸업증명서를 보면 저렇게 이 대한신학교 신학연구원 해가지고 1978년 그다음에 졸업일 1984년 해서 이렇게 신학사하고 대한신학교 교무처장 이렇게 직인까지 찍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안양대 측에선 그의 졸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양대 관계자는 저희는 이런 양식을 쓰지도 않고 이 졸업증명서의 포맷 자체가 우리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며 증명서 용지를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런 안양대 문양이 있는 배경의 종이를 쓴다고 하면서 2006년에 발급됐을 경우에도 안양대 총장 명의로 발급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대에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는 1981년 상급 학교로 인정됐기 때문에 1978년도에 입학한 사람은 학위가 나가지 않는다라며 당산동 소재의 신학교는 전혀 저쪽과 상관없는 학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용산구 소재 대한신학교에서 모든 학적부를 이관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 정광훈 씨의 졸업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소재의 신학교는 해당 교단 내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곳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광훈 씨의 신학교 학사 졸업 증명서를 발급해준 신학교 주소지에는 현재 한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서 있는데 과거 이 자리에는 2014년까지 한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광훈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뉴시스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연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여온 게 정광훈 씨고요. 그 정광훈을 말도 안 되게 옹호하고 같이 손을 잡은 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 대통합이라고 떠들고는 있어요. 보수 대통합이라고 떠들고 있으면서 저렇게 조금만 파보면 그 거짓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실체들이 드러나는 정광훈 씨랑 손을 잡고 있고 심지어 보수의 어떤 집회라고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헌금을 거두면서 많은 그 일반 지지자들의 분노까지 일으켜온 정광훈 씨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뒤에서 둘이 좀 결탁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황교안은 정광훈을 떼놓지 않는 이상 애초에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말이 정말 공허한 어떤 주장에 불과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결국 그 정광훈이라는 그 극우를 넘어선 정말 그 존재성도 모호한 그런 사람을 어쨌든 떼놓을 수 없는 입장에서 황교안이라는 카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황교안의 확장성을 이제 절대로 어떻게 보면 용납하지 않는 이 국민들이 지금 스스로 그 황교안과 이제 특히나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황교안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결국에는 그런 걸 눈치를 챈 좀 보수 세력이 이제 뒤에 숨어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전략가들은 황교안을 이제 서서히 내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황교안은 절대로 이 대통령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황교안도 또한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정치계에서 은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황교안도 결국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하고 나경원 그리고 정광훈 적어도 이 세 명은 감히 입에 보수를 올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보수라는 단어를 입에 씀으로써 진짜 그 보수적인 그 세계관을 가진 그런 보수주의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응원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정광훈은 결국에 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